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학교 커리큘럼에 항상 들어가는 주제죠. 자화상 그리기, 셀프-포트레이트인데요. 자화상 그리기 집에서 미술 전공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아이들한테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니면 사람을 그냥 그려보라고 해도 보통 자기 자신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 눈은 동그랗게, 코랑 입. 네. 그런데 미술 시간에 창의적이게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래, 너 그림 너무 멋지다, 계속 그렇게 그려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테크닉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기술도 늘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육자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거울을 줘요. 네, 이렇게 손거울 같이 작은 거울을 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쳐다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먼저 그렸던 그림이랑 비교해 보라고 해요.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게 너 눈에 구멍이 있어, 이렇게 동그란 단추 같은 구멍이 있니? 그렇게 하면 막 웃어요. 나 단추 없다고. 그럼 코에는 스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너 긴 막대기가 달려있구나, 그러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아이들은 아예 코를 안 그리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면 너 코가 없네? 너 코는 어딨어? 그렇게 말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막대기가 있네? 그럼 아니야, 나 막대기 없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너 입술이 하나밖에 없니? 원래 입술이 two lips가 one mouth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two lips를 그리게 하거든요, 저는 클래스 때. 근데 one mouth 이렇게 그리는 게, 네, 많이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최대한 거울에 있는 너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얼굴을 그릴 때 눈은 어디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얼굴 그 머리 끝부터 턱 사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거부터 찾아봐요. 머리에 어디에 어느 부분에 눈이 있는지, 그다음에 코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입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아이들이랑 그거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거울에 이렇게 그 엑스포 마커라고 그 지워지는 마커 있잖아요. 그 화이트보드에 쓰는 마커, 이렇게 생긴 잠시만요. 이렇게 생긴 엑스포 마커 있죠. 이걸로 트레이스 하면서 마크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거울에 얼굴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얼굴을 마크 해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눈이 여기 있네. 그럼 눈을 이렇게 마크 해보면 이 가운데 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엑스포 마커로도 많이 아이들이랑 하고요. 거울에 그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금방 지워지니까. 벌써 다 지워졌죠? 그래서 이제 눈, 코, 입의 위치를 먼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봐요.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옆모습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요. 특히 1학년, 2학년? 그때까지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3학년 정도부터는 옆모습 앵글 가르치는 게 괜찮은데,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힘들어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 고학년 이제 3학년부터 올라가면은 이제 앵글이 위치가 달라지면 어떻게 눈, 코, 입을 다르게 그리는지 조금 더 어렵게 저는 한 3번 40분 정도 3번 정도를 거쳐서 앵글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 공 같은 거 가져가면서 돌아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근데 우선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면을 그리게 하고요. 정면 얼굴을 그리게 해요. 그래서 너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지금 마음 표정. 그래서 너가 지금 슬픈 표정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뭐, 아니면 무서운 꿈을 꿨던가 뭐. 그러니까 슬픈 표정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자기
그 표현을 익스프레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미술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좀 이제 더 테크닉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제 티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 눈, 코, 입, 눈 자리, 코 자리, 입 자리 이렇게 알아봤으면 귀 자리를 그 다음 보죠. 귀는 보통 눈이랑 코 사이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눈이랑 코 사이에 있고 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귀 위치도 한번 찾아보세요. 눈 옆에 쭈쭈쭈쭈쭉 손을 가보면 뭐가 있지? 그 귀가 나오죠. 코도 뭐가 있지? 귀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귀를 어디다 그릴지 잘 모르고 막 아무 때나 엄청 조그만하게 그리고 이렇게 막 이런 데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놔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만져보자고. 어디 있는지. 너는 지금 입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렸는데 귀가 얼마나 큰지 한번 만져보자. 그렇게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위치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눈을 그려봅시다. 자세히 봐야 돼요. 눈은 그냥 동그란 버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눈동자가 검은색인 사람도 있고 파란색인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다른 색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너 눈은 어떤 색이니? 그렇게 하면서 눈 안에 있는 리플렉션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도 보고요. 재밌게 눈 안에 있는 이제 그 모양들도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흰자 부분이 보이잖아요. 흰자 표현도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라인으로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는 기분이 많잖아요. feeling도 많고 되게 기분이 많은데 슬플 때도 있고 해피할 때도 있고 진짜 막 excited 할 때도 있고 여러 기분이 많잖아요. 막 놀랐을 때도 있고. 근데 슬펐을 때 눈물은 어디서 나올까? 아이들이 눈물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잘. tear duct을 찾는 거예요. 같이. 되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거울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tear duct이라고 눈물샘이잖아요. 요 부분을 아이들이랑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tear duct을 아이들이랑 같이 찾아보고 아이들 그림에 그릴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렸던 그림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tear duct도 그려보고요. 네. 코에는 코 스틱이 아니라 콧구멍이 있죠. 콧구멍도 그려주고요. nostrils, two nostrils. 스틱은 없어요. 스틱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코를 아이들이랑 만져보면은 코의 그 하이트가 있잖아요. 코의 높이, 그 높이도 같이 표현해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말할 때 얼굴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왼쪽이랑 오른쪽, 특히 정면 그릴 때 왼쪽이랑 오른쪽을 시메트리컬하게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라이트하게 펜슬로 그 가운데를 그려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똑같이 그리도록.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코를 이렇게 그리고 입술을 두 개, 행복하면, 해피하면은 이렇게 웃어보고, 거울에 이빨도 보이잖아요. 거울에 이도 보이니까 거울에 이도 이렇게 그래주고, 장난치고 싶으면 혀도 내밀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재미있게 눈 찾아보기, 코 찾아보기, 만져보기, 이렇게 다른 느낌도 만져보고, 그렇게 이 울퉁불퉁한 이런 느낌도 표현해보고요. 이렇게 표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만져보고 거울로 보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눈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인이 아니라 눈썹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털이 엄청 많이 느껴지잖아요. 헤어가. 그런 것까지 다 이런 헤어 같은 것도 표현을 해보자고. 이렇게. 네. 굳이 잘 그릴 필요 없고 아이들의 방식대로 그냥 만져보고 여기 헤어가 많네. 헤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라 그러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번 거울을 보고 그대로 표현해 보라고 알려주세요. 아이들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되게 고집이 세요. 되게 스터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려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특히 뭐 이렇게 이기고 싶어 하고 고집이 세고 정말 다 잘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귀여운 캐릭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계속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그려서 저는 그냥 내비둬요. 이럴 때는 그냥 내비두고 대신에 이거를 그리는 대신 정말 그 너의 눈이랑 똑같이 생긴 눈 사이드에 엑스트라 페이퍼에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 보여줘. 그것만 하면 이거 하게 해줄게. 그리고 몇 가지 숙제를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빨리빨리 그려서 보여줘요. 잘하는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거는 그리게 냅둔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 그림 보면 다 똑같아요. 눈도 항상 이렇게 그리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이렇게 그 색칠하는 것도 엄청 꼼꼼하게.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성향에 따라서 그림 그리는 스타일도 정말 다르고요. 어떤 아이들은 뒤에 배경에 아무것도 안 그리고 정말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림 조금 안 그려지면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진짜 막 엄청 바쁘게 계속 뒤에다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네, 자기 자화상인데요. 레인포레스트에 가서 뱀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뱀들을 많이 그린 거예요. 네, 놀라는 표정이에요. 네. 이 아이의 다른 그림을 보면은 라인이 되게 비슷해요. 지금 꾸불꾸불한 라인 보이시나요? 네. 얼굴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꾸불꾸불한 라인들이 여기에도 많이 보여요. 하늘도 보세요. 하늘이 여기가 하늘이구나. 이렇게 됐다. 하늘이 리플렉션, 물의 리플렉션인데 하늘의 라인들 한번 보세요. 물가랑 엄청 바쁘죠? 라인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여기는 마스크 낀 자기 모습을 거울을 보고 그린 건데요. 유니콘 머리띠에 비가 오네요. 우산도 그려줬고요. 네, 눈 잘 그렸죠? 처음에 이 아이가 눈을 이렇게 그렸어요. 네.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성향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분께서 마음에 안 드는 그림 스타일을 그려더라도 그냥 그 아이의 그게 그 스타일이니까 그냥 냅둬 주세요. 뭐 얼굴을 파랗게 그려도 노랗게 그려도 뭐 라인이 좀 지저분해 보여도 그냥 그대로가 예쁜 거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지금 이 아이는요, 여름 방학 동안 즐거웠던 일들 그려보라고 하니까 바위만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자기 자신이고요. 바위, 그리고 물 색깔이래요. 이게 물 씨위드 보이시나요? 미역 같은 거. 어떤 바위에는 있고 어떤 바위는 없고, 달팽이도 있고요. 막 바위를 엄청 많이 그렸는데 물 색깔이
이렇게 피치색인 그 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쉘피스들을 봤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라인이요 엄청 메시해요. 그죠? 네.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메시해요. 근데 괜찮아요. 그 자체가 예쁜 거거든요. 네. 많이 늘었죠? 보세요. 처음에 그렸던 그림. 눈, 코, 입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거의 디테일이 잘 안 보이죠? 이 그림 거울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림을 같이 그릴 때 옆에서 여기는 이렇게 색칠하는 거야, 꽃은 이렇게 그려야지 동글동글동글하게,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요. 만약에 실제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사진이라도 보여주면서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너가 볼래? 너가 보고 어떻게 표현해 볼까? 라인은 어떤 라인을 써야 될까? 그래서 엄마가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지, 그리고 꾸불꾸불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하고 따라 그려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쉽게 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사물을 보여주고, 사물이나 인물이나 뭐 그리게 되는 뭐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이 직접 표현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이나 교육자로서 미술을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